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4단원인 미래사회와 평생교육 이 대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단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거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평생학습 사회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미래 사회의 그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의 변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인구 구성의 변화, 두 번째는 세계화에 따른 변화, 세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달, 네 번째는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가치관 및 삶의 질 변화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인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인구가 성장하는 그 모습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따져보자면 출생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또한 평균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동 내지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인구 구성이 점차 고령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6년 무렵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또 합니다. 자, 이렇듯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학령 인구를 감소하고 그리고 노동력이 감소됩니다. 자, 여기서 학령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아동의 총 인원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 아동의 나이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만 3살에서 5살, 초등학교는 만 6살에서 11살, 중학교는 만 12살에서 14살, 고등학교는 만 15살에서 17살입니다. 자, 이렇듯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사회적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 있고요. 노년 부양비가 상승하고 이렇게 고령화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떤 활력 또한 저하되고 그리고 청년층과 노년층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그들 간의 세대 간 갈등까지 초래한다는 이런 문제점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있어 학교의 형태 또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 교육, 또한 고령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나 여가 활용 교육, 또 직업 적응 교육 및 재교육,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습득을 위한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교육들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세계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세계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화는 말 그대로 글로벌화, 국경이 없는 세계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국경이 없는 세계는 다른 나라의 국경이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 간의 교류를 뜻한 또 국제화라는 것과는 또 구별되고요. 자, 세계화는 인구 구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계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모습 또한 달라져야겠죠. 구체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등장에 따라서 디지털과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 정보사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도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고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죠. 자, 이런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첨단 과학기술의 어떤 융합으로 인해서 교육 또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이버 교육, 사이버 교육과 또한 정보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보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윤리적 문제, 그렇죠? 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가치 교육, 이것 또한 중요하겠죠. 또한 첨단 기술의 융합에 따른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정보 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은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특징이 또 살펴볼 수 있겠죠. 미래에는 노동 집약적이고 단순 사무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이고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조하는 전문직 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이 중심되는 전문 자영업자나 재택근무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자,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개인들은 신기술의 적용이나 의사결정이 빠르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빠른 시간 내에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은 적은 편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보다 개별적 프로젝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평생 직장과 평생 직종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 직업 교육과 함께 직업 특성에 따른 재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가치관 및 삶의 질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미래 사회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그리고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성취감과 삶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라 재택근무도 확대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인적 성향이 증대하고요.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또 노동시간의 단축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웰빙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형태의 변화는 여가와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생활교육의 참여를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5가지 측면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